자, 일단 우리 아까 앞에 상용 로그 문제들 질문 갈게요. 저번 숙제 범위. 자, 지금 아직 안 푼 사람들은 그냥 다른 애가 질문하는 거 그냥 받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같이 따라오기만 합시다. 자, 일단 앞으로 쭉 넘겨서 33페이지 질문, 34페이지 질문, 36페이지 질문, 유제 1번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로그 5의 값이 뭐라고 돼 있어? 0.69901 대,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로그 25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자, 로그 밑이 생략돼 있으면 밑이 다 뭐로 간주된다? 10으로 간주되는 상용 로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었죠. 그치? 자, 25 들여다보니까 어때? 25는 5의 제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치? 그럼 다시 진수의 지수는 로그의 개수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냥 계산 법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곱하기 0.6990 해서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죠? 그러면 1.398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기억은 틀린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기억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자, 니은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자, 로그 2의 값을 물어보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로그 5의 값만 알려주기만 했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자, 로그의 대원칙을 생각을 했을 때, 그쵸? 자, 일단 지수식 말고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 진수가 1이면 항상 뭐야? 0이다 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가르쳐도 알고 있어야 돼.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로그의, 자, 뭐야? 10은 뭐라고 볼 수 있다? 1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언제나 1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자, 우리는 봐봐. 로그 2를 만들고 싶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들은 뭐야? 5하고 1하고 10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값들 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로그의 합과 차는 우리가 뭐로서 해석할 수가 있다? 진수의 곱과 자, 몫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 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다? 자, 봐봐. 10하고 5를 관찰을 했을 때 10 나누기 5를 하면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들어가? 로그 자, 뭐야? 10 나누기 5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5 이렇게씩 정리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로그 10은 1이고 로그는 0.6900이라고 말했으니까 결과는 0.301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자, 다시 이어서 디귿 봅시다. 디귿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 로그 50이 1.650이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수의 수의 모양을 관찰을 해보면 그쵸? 5랑 어때? 모양이 똑같지? 0 붙은 건 모양이 반영이 안 돼요. 중간에 낀 거 아니면. 자, 그럼 봐봐. 로그 5랑 모양이 같으니까 얘의 결과는 당연히 또 뭐가 나와? 0.6990으로 끝나는 게 맞겠지? 그럼 얘가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에다 로그를 지어놨죠? 그럼 정수번호는 뭐가 돼야 돼? 항상 1이 돼야 돼. 해서 1.699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리을 봅시다. 리을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 로그에 5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5분의 1은 로그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5가 될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0.699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리을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여기 봐봐. 식 바뀌는 것들 전부 공식이거든? 다 외워야 됩니다. 5대5는 식 변환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로그 그 나눠준 개념 노트에 다 로그 개념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있는 것들 계속 참고를 해서 외울 때까지 봐야 돼. 못 외우면 진행 안 돼. 알겠죠? 지금 못 외우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못 할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다시 봅시다. 미음 0.05에 대해서 나와 있네. 로그. 자, 0.05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볼 수 있어? 5라는 수의 모양이 똑같지. 그쵸?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일단은 .6990으로 끝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어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지? 그쵸? 자, 그러면 정수분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정수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분이 0.690이란 뜻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식 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0.6990 해서 우리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1.3010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날아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써줄게요. 자, 상용 로그를 관찰을 할 때, 자, 다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언제나 뭐로 바뀔 수 있어? 진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쓰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때 자 만약에 상용 로그 정수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땐 자릿수로 반영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n 플러스 1 자릿수가 돼. 그래서 왜? n을 처음에 뭐로 보겠다? 10의 n승 곱하기 라지 a, 여기 이렇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때 a의 범위가 1에서 10 사이였기 때문에 자, 한 자릿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한 자릿수부터 우리가 소수점 이동하지. 그러니까 10의 1승을 곱하면 두 자릿수가 되는 거야. 10의 2승을 곱하면 세 자릿수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어때? 정수 부분과 그래서 자릿수는 항상 1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이때는 소수점 아래에 절대값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다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실을 최대한 기록해서 우리가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넘어갑시다. 해놀이야, 이해됐어? 또 이어서 질문? 없으면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9번이요? 자, 9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잠깐만. 자, 9번 문제 같이 보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자, 1보다 큰 세실수에 대하여 자, 로그 A의 3과 로그 B의 2와 로그 C의 7과 로그 ABC의 X가 자, 전부 다 같습니다. 할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우리 맨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것끼리 비교하면 우리가 대소관계를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가 없죠. 그치?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모르는 애끼리 비교할 때는 는 K 해서 상수값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어때? 로그 A의 3도 K고 로그 B의 2도 K고 로그 C의 7도 K고 로그 ABC, X 전부 다 K다 라는 식으로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로그 A의 3은 K다, 로그 B의 2도 K다, 로그 C의 7도 K다, 로그 ABC의 X도 K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식 이거 볼 때 자, 우리는 로그를 다룰 때는 어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쵸? 어려우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로그를 항상 어떻게 지수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 이런 습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나마 거듭 제곱이 뭐야? 로그보다는 해석하기가 쉬울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A의 K수는 3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 B의 K수는 2야 이렇게 볼 수 있고, C의 K수는 7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로그 ABC의 전체 K승을 했더니 뭐가 나와? X가 나와 라는 이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때? ABC의 전체 X승인 K승은,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의 K승에다가 B의 K승에다가 C의 K승을 곱할래요? 라고 바꿀 수가 있지? 그쵸? 그러니까 어때? 우리 얘네들 값을 사실상 다 알고 있으니 X 보고는 뭐라고 대답하자? 67에 42라고 대답하자 라고 말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 시원이 이해됐어? 잘 안 됐어? 왜 빨리 말해봐. 저는 같은 거 말고. 됐어?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39번에 9번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를 우리가 지수식으로 바꿔서 푸는 풀이. 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시 얘네들의 기본 원리는 뭐야? 로그의 정의가, 자, 뭐였어? A의 X승이 N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뀐 거니까 X는 로그 A의 N으로 바뀌었어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정의들을 이용해서 계속 바꿔주는 거야.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란 뜻이고, 이름이 이따위인 거는 얘가 외국 놈이라서 그래. 외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름이 이따위로 붙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면 좀 더 쉬웠겠어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넘어갑시다. 지워도 됩니까? 지울게요. 이거 많이 났네. 지우개. 지워도 됩니까? 자, 넘어가서 또 이어서 질문 합시다. 9번 이후로 질문 14번까지 15번부터 20번까지 질문 없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서 해볼게요. 자, 해서 우리가 다시 지수하고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리고 싶어서 였었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 지수함수 그릴 거야. 자, 로그 공부할 날 하루 더 생겼으니까 제발 오늘 공부해서 봅시다. 알겠나요? 로그가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아까 전 단원만큼 로그가 자주 나오진 않을 거야. 지수를 다루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책으로는 42페이지 보시면 되고, 개념 노트에는 지수함수 써있는 그 표제 페이지가 있거든? 동일 내용을 나중에 나한테 챙겨줄게. 아, 그냥 이걸 봐라. 이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 노트 챙겨줄게요. 자, 지수함수를 다루는 상황이야 라고 나와 있는 경우를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나온다? y는 a의 x승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와 좌표 평면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맨 앞단에서 뭘 했어?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켰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이 x의 범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x는 일반적인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치? 자, 지수를 실수 범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뭘 포기했죠? 미체 범위를 포기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a의 범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 그쵸? a는 자, 뭐야?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떠냐면 만약에 a가 1이잖아? 그럼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럼 뭐야? 똑같은 값을 어떤 값을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안 부르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는 0보다 크지만 1인 경우를 제외해가지고 정의하는 게 일단 기본 형식의 이제 골자가 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 로그를 얘기했을 때도 생각을 해봐. 봐봐. a의 x승 양수의 거듭 제곱이 y가 나오지? 그쵸? 그럼 y의 범위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범위는 아무래도 양수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수함수를 시작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지? 자, 물론 이제 이게 함수 단원을 배우고 와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더 와닿긴 할 텐데 일단 함수 단원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좀 진행을 할게. 알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x에다 여러 가지 수들을 대입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개형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럼 x에다 제일 넣기 만나는 건 뭐야? 0을 넣으면 항상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이 함수는 0,1을 지나는 함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도 한번 넣어봅시다. 1 넣으면 뭐 나오죠? 1 넣으면 2 나오지. 2 넣으면 뭐가 나오죠? 4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3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8이 나오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자 우상향하는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실수 범위로 관찰을 해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구조를 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음수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은 8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봐봐 마이너스 음수인 지수를 넣는다고 해서 수는 계속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자 2의 마이너스 n승은 뭐라고 볼 수 있으니까 2의 n승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볼 수가 있으니 봐봐 자 n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는 거는 분모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그죠? 분모가 계속 커지면 수는 작아지겠지만 0이 되는 순간은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죠? 한없이 작아질 수 있지만 0이 되는 순간은 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축에 계속 향해 가면서 작아지는 이런 양상을 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죠? 해서 이게 바로 뭐야?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골자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좀 우리가 이어서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이 밑을 한번 우리가 변화시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y는 자 3의 x승 이렇게 얘도 한번 함수 한번 그려볼게. 그럼 다시 0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되지. 그치? 자 이거 왜 그래? 우리가 항상 지수가 0이면 안 곱한 거니까 1 나온다고 얘기했어. 아이고 어떡해. 자 1 나온다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1 넣으면 3이 나오고 2 넣으면 9가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2 넣었으면 4가 나왔던 이 2의 x승 함수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음수인 파트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 이번에? 3분의 1이 나오겠지?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나올 거야.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 9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럼 더 아래쪽으로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봐봐 2의 x승과 3의 x승을 비교를 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 커질 때도 빨리 커지고 작아질 때도 빨리 작아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런 개념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4의 x승 그래프를 그리면 얘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 빨리 떨어지고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의 함수로 그려지겠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봐봐 일단은 봐봐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수가 어떻게 지? 커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및 a가 밑이 1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함수는 x값이 커질수록
뭐한다? y값도 커진다 라는 이 양상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화? 그죠? 자, 우리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x 값이 커질 때 다시 뭐가 y 값이 커져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불러? 증가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위치 1보다 클 때는 증가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번에는 봐봐. y는 자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럴 때는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시간이 왜 너무 쉬워?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어? 자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2분의 1이 나오지. 2 넣으면 뭐가 나와? 4분의 1이 나오고 3 넣으면 8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이럴 때는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을 향해서 볼 수가 있고, 자 다시 x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 2의 x승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분모가 한없이 커지죠. 그럼 절대값은 0으로 향해 가겠지만 분자가 1이기 때문에 0이 순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x축을 향해 갈 뿐 x축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 함수에서 다시 관찰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나오죠? 2가 되죠. 그쵸?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가 되겠죠? 그쵸? 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양상을 떠주면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으로서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그리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번에는 y는 뭐야?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1 넣으면 3분의 1이 나오고 2 넣으면 9분의 1이 나오고 3 넣으면 27분의 1이 나오는 해서 이렇게 쭉 내리꽂는 형태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렇게 되고 반대로 자 마이너스 쪽으로 관찰해도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가 나올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려지는 모습을 띠겠구나 라는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이 0보다 크다는 지수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따로 얘기 안 할게.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x값이 커질수록 그에 비해 y값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관찰할수록 y값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하향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지? 그죠? 수록 뭐가 된다? y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자 패턴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패턴을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골자는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자 밑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했을 때 자 봐봐 주근화 사가 어때? 이 가운데에 0,1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거는 봐봐 항상 밑이 변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점이 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뭐라 그럴 거냐면 바로 정점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는 점이라는 정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점의 좌표 0,1을 우리가 상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봐 밑이 몇이던 간에 x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고 0을 향해 갈 건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슨 색깔 이거밖에 없구만. 자, 이때 이 x축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점점 근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 y는 0을 우리는 상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수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다?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근선 위쪽에만 함수가 그려지는 게 자명하지? 그쵸? 그 점근선을 그려놓고 위쪽에 함수 그리는 식으로 우리가 함수 해석을 해보자. 도연아.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했지. 그래서 다시 밑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아직 얘기 안 했죠?
그쵸? 봐봐. 밑이 둘 다 1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점은 가만히 있는데 어때? 자, 노란색이 분홍색보다 지금 밑이 큰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밑이 큰 놈이 좀 더 어때?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반대쪽도 봐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어때? 분홍색보다 좀 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반대로 밑이 자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야. 봐봐. 하늘색보다 주황색의 빛이 큰 상황이죠? 그럼 이때도 어때? 밑이 큰 놈이 반시계 방향으로 더 비틀려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반대쪽을 관찰해도 뭐라고 볼 수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려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스스로 그래프가 자, 정점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모인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야. 폭이 좁아진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게 다시 그래프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아 비틀린다고 얘기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얹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함수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거든. 자, 함수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총 3가지 카테고리에서 함수를 분리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함수 첫 번째,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함수가 그려지는 가로 방향, 함수가 그려지는 세로 방향, 그리고 함수의 개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 그쵸? 자, 두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 특징적인 점들 얘기하는 거야. 뭐 2차 함수라면 꼭지점, 원이라면 원의 중심 같은 애들이 중요한 점이 되는 거예요. 혹은 중요한 선. 예를 들면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 왜? 얘를 기준으로 뒤집히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겠어? 점근선. 왜? 점근선 위쪽으로만 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점과 중요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할 때, 자, 대칭성. 이 함수가 뒤집혀도 똑같은지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이 함수가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뭐다? 함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도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유리모리 함수 배울 때 딱 이렇게 배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수학하에서 먼저 봐야 됐지만 지금 수학 원에서 좀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해.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게 수화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치? 그래서 공부 방법론은 똑같다 라는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말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 줄게. 위에 있는 거. 자, 이거는 거기 프린트에 없어. 왜냐면 내가 이거 나한테만 배우는 걸 상정하고 만든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적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주원아, 지금 우리 정리 다 끝났거든. 한번 저기 봐봐. 내가 함수 공부할 때 이거 3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잖아. 나 한번 적어놓고 가자. 거기다 쓰라고. 사실 거기다 쓰는 게 제일 좋아. 그 사실 내 거잖아. 근데 그냥 막 써도 괜찮아. 나중에 따로 줄게. 아니면 주한이래. 그 동이 그것을 그냥 가질래? 어차피 나 새로 뽑으면 되거든? 네. 그냥 거기다가 그거 가져가. 아직 안 썼어?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맞춰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함수가 그려지는 x값의 범위, 가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정의역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 정의역은 어때? 자, x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나거든. x범위라는 뜻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x는 실수로 정의되겠죠? 왜? 우리가 지수함수 정의하기 위해서 애초에 지수를 실수로 정의하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다시 지수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한번 써줄게. y는 a에 x선 이렇게 있을 때. 자, 그 다음 뭐야? 치역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치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y값에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y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y 이렇게 쓸게요. 그럼 실제로 어때? 점근선 위쪽으로는 모든 함수값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0은 만들 수가 없지? 그쵸? 자, 그래서 이때 자, 지수한 함수의 치역은 y가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식이 정의되는 게 지수함수의 치역이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미지수 말고 미정계수, 유일한 미정계수는 a밖에 없지? 그래서 a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우리는 이 지수함수가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우상향하는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쵸? 자, 만약에 a가 0에서 1 사이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 함수는 반대로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는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함수값이 커질수록 식이 계속 작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자? 우하향하자 라고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는 a의 값이 커질수록 어떤 얘기가 나온다? 커질수록 자, 반식의 방향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비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이제 결과가 됩니다. 알겠죠? 아까 정의역치역 A에 대한 얘기. 알겠지? 자, 두 번째로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과 선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했죠? 자, 중요한 점 바로 뭐 있어? 바로 정점 존재한다 그랬지? 왜? 밑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었죠? 그쵸? 밑에 구해봤자는다 라고 해서 자, 이 점점의 좌표는 항상 뭐로 잡혀? 0,1로서 잡히겠구나. 왜? 지수가 0인 지수식은 언제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 있어? 없어. 자, 0,1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미체 시각화. 이거는 내가 따로 뭐 명칭이 없는데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때 조금 좋은 지표가 돼가지고 가져온 거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우리가 밑을 좌표 평면에 구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x에다가 1 넣으면 y좌표가 a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밑의 시각화라고 해서 나는 자, 1,a 이렇게 한번 식을 적어볼게. 자, 얘의 의의는 뭐냐면 자, x는 1과의 교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자, 교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y좌표가 자, 밑과 같다. 그래서 밑이 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가 뭘 생각해보자? x는 1과의 교점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때 x는 1과의 교점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x는 1과의 교점이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띄어 라고 말해도 같은 말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영상 나오고 있나?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선 무슨 선이었어? 바로 점근선이었죠? 그래서 점근선 뭐야? 함수가 그려질 때 점근선을 뚫고 갈 수 없어라고 지시해 주는 거야, 기억나. 알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카테고리 아까 뭐야? 중요한 점과 선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알죠? 그리고 이 함수는 아무리 봐도 대칭성과 주기성 똑같은 막 이게 뒤집혀도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 돌려도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 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쵸?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구조도 아니지? 그러니까 대칭성과 주기성은 존재하지 않아. 해서 이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알죠? 그럼 결국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결국에 얘네 가지고 그냥 문제 다 푸는 거야. 이 7, 8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그냥 문제 푸는 거라고. 알죠? 자, 그나마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프 위의 점을 다룰 때는 선택지가 좀 두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 x표 a라고 했을 때 a, f, a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이번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범위랑 많이 달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식들은 다 어떤 식이야?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대수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다 끌어져 놨거든. 그러니까 n차 방정식 우리가 풀 수가 있었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쵸? 근데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지수함수 예를 들면 자 2의 x는 x 더하기 1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일반적인 해법이 존재해야 돼? 아는데 저거를 풀려면 우리가 람베르트 오메가 함수라는 함수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몰라도 됩니다. 나 이제 가르치려고 한 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식과 그리고 대수식을 우리가 연립을 했을 땐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수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대수식의 범위를 초월했기 때문이야. 대수식은 우리가 수학까지 배운 모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범위를 초월했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냥 x, y 좌표를 그냥 서로 다른 두 문자로 쓰는 거야. 히콤마유 한 다음에 이후에 그냥 식에 대입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조금만 이따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필기 간단하게 한 다음에 다음 주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형의 이동 안 배운 친구 있어? 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기말이 시험동이가 아, 그 전까지 진짜? 근데 이 대목으로 전화 오면 안 볼 텐데 거기. 다 썼니 얘들아? 지원해?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띈다 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책을 정리했는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정리하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긴 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파트는 참고는 하되 필기도 얹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아예 똑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프린트 봤을 때 느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들을 이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좀 해볼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주제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처음에 y는 a의 x승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함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도형의 이동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그냥 보고 외우면 되잖아. 자, f의
x, y는 0이라고 제시된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때,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좌표가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바뀌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f의 x, y는 0 이렇게 우리가 식이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와? y는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y를 이항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a의 x승 이런 꼴로 함수가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a의 x승 그랬구나.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죠? 그쵸?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어떻게 돼?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가 뭐야? y는 0이자 x축이었죠? 그쵸? 자 어떻게? 뒤집혀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x승 그래프가 될 거야. a가 1보다 클 때. 그죠? 자 그럼 봐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뒤집어 버리면서 원래 함수는 점근선 위에 그려졌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 점근선 아래쪽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지수식의 부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어? 점근선 위쪽에 그려지는 지수함수인지 점근선 아래쪽에 그려지는 지수함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반대로 밑이 이번에 1보다 작았어.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뒤집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뭐 bx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때는 b가 0에서 1 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 마이너스 bx승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b가 뒤집혀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다시 자, 지수식의 자, 부호가 만약에 자 플러스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근선 위쪽에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지수식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우리 무슨 얘기하면 되겠어? 점근선 아래 그려진 함수가 되겠고 그래 봐봐 원래 1보다 클 땐 증가하고 1보다 작을 때 감소했죠. 그치? 근데 우리가 뒤집어 버리면 1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1보다 클 때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지지. 1보다 작을 때 우상향하고 1보다 클 때 우하향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감이 뭐가 된다? 역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그려야 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점근선부터 그려줘야 돼. 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그려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럼 점근선 봐봐 y는 0이 x축 대칭을 한다고 해도 x축에 x축 대칭을 하면 위치가 변할까? 안 변하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뭐부터? y는 0부터 그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파악하는 게 뭐야? 그려지는 구역을 봐야겠죠? 그러면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함수는 점근선 아래쪽에 그려지는 함수겠구나 라고 다음 견적을 잡아낼 수 있겠지? 그죠? 연하게 비끔 쳤어.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야? 증가, 감소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려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였지? 근데 이게 뒤집혀서 무슨 함수로 바뀌어? 증가함수로 바뀌시겠죠? 그쵸? 지금 몇 시야? 50분이야? 여기까지 그리고 저까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어떤 거? 정점과 정점의 좌표를 한번 고려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럼 정점, 아까 봐봐 우리가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 나온댔지? 그쵸? 그래서 정점은 여러분들 봐봐 x가 1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0이 되는 점, 이 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니? 그럼 지수 0 되는 점 당연히 x가 뭐야? 0일 때지? 그럼 0, 몇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지상수 대표적인 예제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 그려봤는데 지금 대칭 이동만 한 거거든. 그래서 평행 이동 주제는 조금만 이따 다시 다뤄볼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